자, 이번에는 정의 부분 혹시 쓸 수도 있어서, 네, 쓰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이것도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보시겠어요?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는 뭘 물어보고자 하는 뉘앙스가 강하구나. 아, 이거는 좀 닫혀있는 느낌이네. 이건 열려있는 느낌이네. 보이실까요? 일단은 3번 항목은 똑같이 나왔었잖아요. 우리 HT 현대 쪽, 이 주선 쪽이랑 똑같이 나왔으니까 굉장히 열려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1번은 이제 선택하신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 여기는 직무 지원 동기가 있네요. 그리고 직무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 직무 역량이겠죠. 역량을 구체적인 사례와 경험을 들어서 기술해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역량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좀 사례와 경험을 들어서 기술해달라. 자, 요거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더 팁을 드릴게요. 느낌을 잘 보세요. 자, 이거는 지원 동기잖아요. 그리고, 자, 요거 한번 비교해 보시죠. 1번 다시 보세요. 지원 직무에 요구되는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갖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냐. 직무와 관련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 갖고 있어요. 갖추기 위해서. 없는데, 갖추기 위해서 노력한 게 우리 앞에 뭐 현중, 미포조선 갖추고 있기 노력한 1번이었으면 정유 쪽 케미칼 오일뱅크는 갖고 있는 강점이에요. 그럼 뭐가 다르냐면 갖고 있는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와 경험은 뭐예요? 없었는데 갖추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게 되었다. 써도 되고 이미 갖고 있어. 갖고 있는 걸 이러한 그 사례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잘 발휘했는지 갖고 있는 거 봐봐. 이렇게 내가 잘 발휘해서 좋은 성과를 냈잖아. 갖고 있는 거 맞지? 발휘한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경험으로 가도 돼요. 이해되시나요? 아까 우리 그 질문 있었잖아요. 갖추기 위해 노력한 거, 갖춘 걸 발휘하는 거, 여기서 써도 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다는 걸 사례와 경험을 통해서 보여주면 돼요. 없어서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례를 보여줘도 되고, 이미 갖고 있던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발휘한 사례로 보여줘도 돼요. 아니, 근데 선생님, 이거는 근데 선택한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인데, 이거 어떻게 쓰는 거 맞아요? 자, 그래서 1번 같은 글, 이 정의 부분과 같은 이런 지원 동기가 나오면 보통 이 역량 중심의 지원 동기를 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어떻게 쓰냐? 이 템플릿 뒤에 있지만, 이런 직무 지원 동기를 쓸 때는 이러한 역량을 발휘해서 지원한 직무를 효과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 내가 뭐 품질 직무를 이런 강점을 바탕으로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지원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 역량형 지원 동기는 그런 역량을 바탕으로 잘할 수 있겠어!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원을 한 거라고요. 그게 가장 무난하고 수월하게 쓸 수 있는 복구도 가능한 직무 중심의, 역량 중심의 지원 동기가 될 수 있어요. 잠깐만, 너 그러면 그 역량이 그 지원한 직무 관련해서 왜 필요한지는 알아? 그렇죠? 이 직무야말로 이런 업무들을 이런 역할들을 수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잘하려면 이 역량 필요하죠. 우리 앞에서 썼던 거랑 좀 비슷하죠? 근데 이제 그럼 너 그 역량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 제가 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지 않습니까? 혹은 제가 진짜 갖고 있다는 거 보여줘요? 보여줘? 자, 이 경험 대표적인 거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그 가지고 있는 걸 발휘했던 경험으로 써도 되는 거죠. 똑같이 직무 역량이 나오는데 쓰는 흐름, 힌트가 살짝 달라요. 그렇죠? 앞에서 봤을 때는 이 선택하신 직무에 요구되는 역량, 이 직무는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런 역량들이 요구되고 난 그걸 갖추기 위해 노력한 상황을 보여주는 거. 이거는 노력해서 갖추고 없었는데 갖추고 있는 걸 노력해서 갖춘 거를 보여줘도 되고, 갖추고 있다니까요? 보여줘? 알았어. 이거 가지고 내가 좋은 성과 낸 거 보여줄게. 로 써도 된다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봐봐. 나 강점 있잖아. 강점 바탕으로 이 일을 진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니까? 그래서 지원한다고. 그래서 이 1번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는 처음에는 마무리 멘트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량으로 효과적으로 해당 직무를 잘 선택할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지원합니다로 끝나야 돼요. 이 문장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이 차이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래서 요거 한번 뒤에서 템플릿 딱 살펴보고 2번 같은 경우는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기존에 하던 방식을 탈피하고 새롭게 시도하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성취했던 경험을 써도 되고 혹은 실패했던 경험을 써도 되는데 왜냐면은 뭐 성취하거나 또는 5월 실패했던 경험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거야 뭐 상관이 없는데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거 뒷부분에 좀 무게중심이 있는 건 아니구나.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기존에 하는 방식이 있어요. 아예 그냥 우리가 새로 맨 땅에 헤딩이 아니야. 아예 뭐 듣도 보도 못한 막 신규 프로젝트에 돌입하는 게 아니라고요. 기존에 하던 루틴화된 정형화된 방식이 있는데 딴 방법 없나? 좀 뭔가 아쉬운 다뭐 있었으면 좋겠는데 2% 부족 뭐 있나? 새로운 거 우리만의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뭐 취미랑 특기를 좀 더 산업 스터디 이런 걸로 써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존에 취미랑 특기 쓰는 방식에서 택기해서 이런 것처럼 기존에 쓰던 방식이 있어요. 기존에 하는 프로세스가 있다고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탈피 벗어나서 새롭게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기존에 있던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럼 새로운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또 내가 새로운 걸 이렇게 시도해보자라고 판단하면 그에 맞춘 이유와 근거가 들어가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요. 그냥 이번에서는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뭔가 나만의 차별화된 아이디어가 중요하겠구나. 물론 일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기존에 하던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어떤 생각과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을 가지고 무슨 판단을 바탕으로 새롭게 시도하려고 하는가. 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기존에 하던 방식이 있는데 이걸 방식으로 새롭게 시도하지 않잖아요. 밥 먹는 방식, 잠자는 방식, 루틴화된 정형화된 방식이 있는데 대부분 일상생활이나 업무할 때 있는데 매뉴얼이나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는데 요거 한번 새롭게 해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떤 상황에서 한번 무슨 조건이 갖춰졌든 새롭게 하려고 하는지 야, 이거 내가 한번 하면은 기존에 배우지 못한 새로운 지식을 배울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들면 새로운 거 시도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거 내가 한번 해보면 다음에 이런 거 할 때 내가 좀 더 익숙하게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새롭게 시도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365, 24시간 내내 기존에 하던 방식을 탈피하는 여러분, 제가 아니라고요.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처하면 뭔가 좀 새롭게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드냐고요. 그걸 한번 한 꼭지로 써줘야 되고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새로운 시도를 딱 선택해서 하는 거 관련해서 왜 그런 방식이 가장 최선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는지에 대한 판단 근거, 이유가 들어가는 거. 그리고 뭐 실패가 있으면 왜 실패했는지 분석해서 다음에 잘하기 위해서 뭘 배웠다. 성공했으면 그래도 좋은 성과가 났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입사 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안 써도 된다고요. 안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 경험을 바탕으로 입사 후에도 이런 조건이 있을 때 새로운 뭐 창의적인 발상, 남들과 다른 사고로 새로운 한번 아이디어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써도 되는데 안 물어보고 있으니까 글자 수가 남으면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3번은 뭐 1번에서 직무 역량을 보여줬어요. 여기는 800자리 때문에 개인적으로 역량을 한 3개까지 쓸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 역량을 3개 정도까지 보여줄 수 있는데 뒤에 구체적인 사례와 경험을 쓰는 데 있어서 3개까지 쓰면 뭐 200자, 200 빡셀 수도 있으니까 한 역량 2가지 정도로 보여준다고 치고 그 1번에서 직무 역량을 보여줬어요. 2번에서 좀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드러나. 3번에서 뭘 보여주면 좋겠습니까? 3번에서는 우리 앞에와 같이 뭐 나의 삶의 좌우명이나 신조, 가치관 등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앞서서 물어봤었던 것 중에 여기서 빠진 게 뭐예요? 취미 특기? 그것도 물론 빠져있지만 타인과의 갈등 상황을 원만하게 극복했던 다른 사람들과의 함께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활동하려고 하는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나를 보여주는 항목이 일단 정의 부분은 없네요. 이럴 때는 그 항목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본인의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 꼭 이야기해주고 싶은 경험? 난 항상 배려와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알고 항상 먼저 양보할 줄 아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다.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경험이 바로 이건데 라고 하면서 그 경험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선택사항이에요. 앞서 말했듯이 3번을 그냥 나의 좌우명으로 보여줘도 되고 선생님 저는 한 번 더 직무 역량 보여줘야겠는데요. 직무 역량을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경험도 되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안 물어보고 있잖아요. 근데 왜? 기업에서는 함께 일을 하는 상황이니까 함께 있는 상황에서 실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갈등 상황, 의견 충돌 상황에서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사람인지도 궁금하다고.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사례로 3번을 써도 돼요. 왜냐?
3번은 굉장히 열려있는 개방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재를 전략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써보시고, 만약에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1번에 직무 역량을 2개를 쓸 수 있는데, 왜 2개, 그러니까 뭐 3개를 쓸 수도 있고 4개를 쓸 수도 있지만 글자 수를 봤을 때 한 2개 정도 쓴다고 하면 하나를 뭔가 커뮤니케이션 능력, 팀워크, 뭐 조직력 이런 것들을 만약에 쓴다. 뭐 경청 능력,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의 나의 돋보일 수 있는 역량을 쓴다. 만약에 그렇게 썼으면 3번에서는 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보여줬잖아. 이러면 1번에서. 그러면 3번에서는 우리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좌우명이나 신조, 가치관으로 풀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겠죠? 그래서 넘어가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물론 뭐 앞에 있는 템플릿이랑 비슷한데 네. 요게 좀 다르죠. 요거. 왜 지원했다 이유, 내가 가진 이런 강점 역량을 발휘해서 이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원하는 이 멘트, 이 문장이 여기 오타가 났네요. 여기 이제 정유 부문인데 정유 부문에선 필요한 거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렇게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원하는 거고, 그러면 이런 역할이 뭐기 때문에 이런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쓰이고, 사실 앞서서는 1500바이트였잖아요. 500자였잖아요. 그래서 500자였기 때문에 그거 A, B 역량, 강점 이렇게 소제목을 그냥 딱 심플하게 쓰고 이런 거 없었는데 글자 수가 조금 그나마 여유가 있어요. 그나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조금은 살을 붙여도 되는 거예요. 살이 조금 붙었죠. 그 A 역량을 이 문단을 똑같이 2개씩 나누는데 뭐 문단마다 역량 좀 소제목 같은 걸 붙여줘도 되고.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는 뭐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셨을 텐데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게 있습니다. 질문. 형님께서 주셨는데 직무 역량에 책임감, 행동력, 주도성 등 태도는 해당이 안 될까요? 그러니까 태도적인, 정성적인 역량.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뭐 그런 경청 능력도 태도적인 능력일까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역량을 선택하는 게 좀 더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잖아요. 뭘 써야 되는지는 알겠어요. 직무적인 역량이고, 앞에서는 그 직무의 지원 동기가 없지만, 그냥 직무 역량 강점을 보여주는 거고, 지금은 역량 강점이 있으면서도 직무 지원 동기를 함께 쓰는, 근데 뭐 역량, 좀 알겠어. 뭐 좀 뉘앙스의 차이 알겠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역량 써? 라는 거잖아요. 음. 전 개인적으로, 앞서서 조선해양 부문은 갖추기 위해 노력한 거잖아요. 나의 그 역량, 갖추기 위해. 지금 없어. 지금 없는데 갖추기 위해 노력한 거니까 가급적 어떤 걸 쓰는 게 좋냐면 지식이나 기술적인 걸 쓰는 게 좀 좋아요. 없어. 배우기 전에는 없어. 지식이 부족해. 배우니까 지식이 쌓였어. 쓰기에 가장 수월해요. 책임감이 배우기 전에는 없어.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꼼꼼한 배우기 전에는 없어. 물론 꼼꼼하게 뭐 다이어리를 하거나 노트 뭐 이렇게 정리하거나 넘버링을 하거나 방법론적인 건 있는데 꼼꼼한 자체가 배우기 전에 아예 제로인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태도적인 측면을 좀 갖추기 위해, 그러니까 조선해양 부분에서 갖추기 위해 노력한 걸 쓰는 데 있어서 태도적인 걸 쓰는 건 조금 태도적인 그 키워드 안에 꼼꼼한 어떻게 더 꼼꼼해? 항상 뭐 더블 체크하려는 태도, 항상 뭘 아는 것도 한 번 더 물어보고 아니면 기록하면서 꼼꼼하게 메모하면서 업무하려는 태도를 뭐 갖추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건 노력할 수 있는데 단순히 책임감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 꼼꼼함을 갖추기 위해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조금 안 어울리지 않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갖추기 위한 노력이라고 하면 어, 여기서는 갖고 있는 강점을 구체적인 사례와 그러니까 발휘한 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걸 발휘한 거. 그러니까 갖추기 위해서는 그런 책임감, 꼼꼼함, 적극성 이런 거를 갖추기가 물론 방법론적으로 쓸 수는 있으나 가급적 더 수월하게 쉽게 쓰는 방법은 지식이나 기술적인 걸로 쓰는 거고 이런 태도적인 거는 이런 식으로 발휘하는 걸로 쓸 수 있어요. 내가 같이 이런 꼼꼼한 솔선수범의 자세, 이런 뭐 책임감, 뭐 주도성을 바탕으로 이런 것들을 잘 헤쳐나간 사례를 뭐 쓸 수는 있어요. 발휘한 건. 근데 개인적인 생각, 회사 지원 동기도 없고
직무 역량을 물어보는 키워드가 앞에 정유 부분이건 조선해양 부분이건 1번밖에 대놓고 직무 역량, 직무라고 기재되어 있는 항목이 없는 걸로 봐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번에 태도적인 거 웬만해서는 좀 내려두고 태도적인 거는 다른 어떤 삶에 보여주고 싶은 경험, 자세로 보여준다거나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태도에서 보여준다거나 1번은 지식이나 기술적인 걸로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안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책임감 꼼꼼히 안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걸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되셨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준영님께서 질문 주신 게 1번과 비슷하게 이런 본인의 역량을 활용해서 회사에 기여할 방법을 쓰라고 할 때 어떻게 써내려가야 되냐. 역량을 활용해서 회사에 기여할 방법은 그 이건 아예 좀 쓰는 패턴 핀트가 다른데 그냥 말로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채팅창 한 번만 봐주세요. 지금 질문 주신 게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될 항목 중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없는데 여러분들의 역량을 활용해서 회사에 기여할 방안을 써라. 회사에 기여할 방안. 회사에 기여. 포인트가 회사에 기여예요. 여러분 회사에 어떻게 하면 기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기여한다라는 게 뭐예요? 회사가 뭐 성장하거나 회사가 매출을 높이거나 회사가 뭐 이익을 신장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성장, 더 많은 매출, 더 많은 이익을 벌어들이는 데 기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사에 기여한다라는 건 회사가 어떤 사업이나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비영리조직이잖아요. 돈을 벌려고 있는 거죠. 회사가 어떤 사업을 통해 성장을 추구함에 있어 그러한 사업이 조금 더 잘, 뭐 목표를 달성하는 조금 더 효과적이 될 수 있도록 나는 직무자로서 이런 강점을 발휘해 이렇게 업무를 좀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쓰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해되실까요? 제가 하는 일의 목표는 제가 있는 이 지금 강의에 있어서 목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 것에 잘 쓸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거잖아요. 저는. 제가 하는 역할 자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이 강사로서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될 이런 자기소개서 항목을 어떻게 여러분들 눈높이에 해서 잘 쓸 수 있을까를 분석력을 발휘해서 한번 이런 개요를 짜보는 게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럼 이런 역할을 고민하고 잘하면 이런 분석력을 발휘해서 자기소개서 항목을 잘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템플릿을 제공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걸 하는 목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서 자기소개서를 좀 더 잘 쓸 수 있게 하는데 이바지 기여를 하는 거죠, 제가. 이런 패턴으로 가야 돼요. 다시. 이건 뭐예요? 회사에 기여한다는 건 뭐예요? 회사는 어떤, 회사에 기여한다는 건 회사의 성장이나 매출이 올라가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회사가 성장하고 회사의 매출을 더 많이 벌이려면 회사가 일을, 비즈니스 사업을 잘해야 돼요. 회사가 그냥 사업을 잘하는 데 있어서 내 역량을 발휘하겠다는 너무 단순하고 회사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홈페이지나 이런 거 보면 알잖아.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잘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직무자로서 나만이 가지는 이런 혹은 뭐 내가 보유하고 있는 A 역량을 발휘해 이런 식으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기여해 보겠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회사에 기여. 회사에 기여한다? 회사가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조금 더 성장하고 더 잘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진 이런 강점을 발휘해 내 직무자로서 업무를 이런 식으로 처리함으로써 기여해 보겠다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기업을 쓰게 될지 몰라도 저런 항목들 공동 튀어나와요. 회사에 기여하는 거. 강점 발휘. 그래서 그렇게 한번 써보시고 요 지금 정의 부분이랑은 조금 핀트가 다르긴 하지만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회사에 기여하는 그 포커스는 뭐다? 회사에 기여하는 거 그냥 내 관점이 아니라 우리 회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이러한 사업이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진 역량을 이렇게 발휘해서 직무자로서 이렇게 업무를 잘 되는 데 기여하겠다로 가는 게 어울리잖아요. 이해되셨죠?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했나요? 아, 넘어가서 어, 그러니까 3번은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 그러니까 남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업무여가지고 그냥 따로 그건 앞에 내용 보시라고 안 넣었고, 요거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600자의 하나의 경험, 서로 모르는 결론을 쓰는 패턴인데, 이제 칸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붙였는데, 위에는 이 성공 경험이고, 밑에는 이제 실패 경험인데, 보통 이것만 기억해보세요. 성공 경험과 실패 경험을 쓰는 자기소개서 이 소제목은 이런 식으로 붙었습니다.
어떤 경험인지는 보여주고, 무슨 시도를 통해서 어떤 성공을 이루었다. 반면에 이거는 이제 실패 속에서도 뭘 배웠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물론 이제 정해진 답은 아니지만 이런 식의 틀을 갖고 쓰면 소제목이 좀 쉬워질 거예요. 그리고 이런 템플릿을 한번 보시죠. 뭐,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데, 제가 아주 강조하고 싶은 건 요거죠. 예시도 한번 보세요. 예시도. 뭐, 당연히 이런 배경들 한번 보시고.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원래. 앞에서는 그냥 서론, 본론, 결론으로 그냥 바로 왔었잖아요. 근데 글자 수가 600자입니다. 그러니까 1500바이트였잖아요, 앞에는. 2000바이트. 좀 더 쓸 수 있어요, 글자가.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이런 경험들을 좀, 그냥 뼈대를 쓰고 나서 썰을 좀 붙이는 거예요. 살을 좀 더 붙이는 거예요.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똑같은 서른 볼륨 결인데 여기는 내용이 더 많고 앞에는 없습니까? 글자 수가 다르니까. 이렇게 앞에 내용 좀 요약 설명이 있는 요약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글자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서른 볼륨 결론이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약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랑 차이가 좀 있죠. 뭐라는 상황에서 배경이니까. 그때 문제점이나 개선 요구 사항이 나온 다음에 기존의 방식. 혹은 이게 없어도 돼요. 무엇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기존의 방식은 무엇이었다. 그러니까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은 무엇이었는데 문제점이 굳이 안 나와도 뭐 무방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근데 이때 이제 이게 나오는 거죠. 얘 이거 새롭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거는 좀 다른 방법으로 해보고 싶은데 어떤 방식? 이런 방식. 왜냐하면 왜 그때 그 방식으로 하려고 했냐면 이게 이런 상황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요게 이제 제가 말하는 항상 어떤 것을 생각한 거나 판단하거나 좀 새로운 시도에 선택한 거는 그에 맞춘 이유나 근거가 들어가는 거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구체적 적용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이 기존 방식보다 더 나은 성과를 거뒀다. 문제를 썼으면 문제가 효과적으로 해결됐다라고 쓰시는 거. 그리고 이제 뭐 배운 점이라고 하면 이런 멘트를 쓰는 거예요. 이런 조건에서는 이런 식으로 새롭게 해보면 좋구나라는 걸 배웠다. 왜냐? 아니 앞에서는 이런 것들을 뭐 배운 점 안 써도 된다면서요. 글자 수가 많잖아요. 글자 수가 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을 붙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같은 맥락인데 요약 설명하는 거 글자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유 글자 수. 이때는 이제 마찬가지로 뭘 해야 되는데 기존의 방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야. 했어. 왜 이게 그 당시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는지까지 썼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데 결과적으로는 실패. 결과적으로는 실패.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기존 방식이 좀 더 나을 수도 있겠네 하는 거. 아니면 이제 문제 실패에 대한 원인 분석이죠. 그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뭐 그런 멘트일 수도 있고. 결은 비슷해요. 다만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드리는 건 뭐예요? 뭐 항상 여러분들이 주장하거나 아니면은 선택하거나 판단 내린 것에 대해서는 그 문장 다음에 바로 뭐가 나와야 된다?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과 근거, 이유가 나와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나온 항목이 있었고 3번은 뭐 우리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경험 그 가장 설명해주고 싶은 경험 쓰면 되기 때문에 뭐 앞에서 말씀드린 그 템플릿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쓰실지 안 쓰실지는 잘 앞선 두 개 자기소개서보다는 좀 잘 모르겠으나 그래도 그룹 R&D가 이번에 떴잖아요. 4개 항목이 있는 거고 이렇게 출제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글자 수 압박이 좀 있어요. 그래서 펑바이트 나누기 3 하면 1300자, 띄어쓰기에서 1200자, 1200자, 600자짜리 경험치가 좀 빡세긴 한데, 이건 제가 따로 템플릿은 안 넣었지만, 말씀으로 한번 드려볼게요. 이거는, 이게 소위 말해 1200자라고 쳐볼게요. 4000바이트가. 1200자를 쓰신다라고 가정하면, 쉽게 말해, 그, 이게 두 문단으로 구분이 돼야 돼요. 왜냐면 쉼표 하나 있고 뭐뭐 하는 건 무엇이며 그리고 이게 어떻게 적합하는지를 쓰는 거기 때문에 1200바이트를 이거 두 개로 쓰기가 좀 빡세긴 한데 그럼 이렇게 쓰세요. 자, 여러분들의 회사 선택 기준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회사 선택 기준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600자 그리고
회사 HD한테 지원하는 기업이 어째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 600자에서 1200자가 나오면 아이 좋겠네요. 근데 내 기준을 600자를 어떻게 쓰냔 말이에요. 그래서 기준을 하나 쓰고 기준을 쓰고 그 기준을 갖게 된 계기의 경험을 하나 쓰는 것도 괜찮아요. 계기. 이해되시나요? 태어나자마자 저는 이런 회사에서 몸담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없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아, 뭐 인턴도 해보고 아니면은 뭐 채용 설명회도 다니고 아니면은 뭐 기업의 다큐들을 보고 하면서 아, 앞으로 내가 다닐 회사는 이런 회사였으면 좋겠다라는 나만의 기준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계기가 뭐였냐면 이런 상황이었다. 내가 그때 뭐 예를 들어 뭐 고 정주영 회장님의 어떤 뭐 뭐 그 있잖아요 멘트 뭐 하기는 해봤어 이런 멘트들 들으면서 맞아 할 때까지 이런 불굴의 정신 이런 거 그 제가 살던 지역 거기 가면 그런 거 있어요. 현대중공업에 그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고 그거 있지 않나요 아직도? 옛날 어렸을 때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처럼 그런 멘트를 보면서 아 이런 기업에 몸담고 싶다라는 생각을 기준을 갖게 된 거야. 기준 하나와 계기를 보여주셔도 되고 아니면 기준 그리고 HT연대가 어떻게 적합하는지 내용 기준 그리고 내용이 어떻게 적합하는지 내용 두 가지를 그러니까 기준을 두 가지를 병렬식으로 쓰는 그 포맷도 있어요. A 기준이 있고 A 기준을 왜 내가 중요하고 생각했는지에 대한 설명 한 300자, HD 현대가 왜 거기에 적합하는지 HDD 현대의 내용을 써주는 300자, 하나에 600자 소제목이 하나 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600자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 선택 기준은 두 번째는 이거다. 똑같은 병렬식으로 1200자를 세워주는 거. 이게 되셨을까요? 그런 식으로도 한번 써보는 1번이 되면 될 것 같고 2번은 주요 연구 경력에 대해서 기술하는 건데 저거 그냥 주구장창 서술형으로 쓰면 조금 재미없어요. 그냥 뭐 무조건 서술형으로 써야 됩니다. 뭐 방식으로 써야 됩니다. 정해진 건 없고 그럼 반드시 이런 양식을 따르세요라고도 가이드는 없어요. 다만 연구 경력에 대해서 쓰는 거 저는 이거 개조식이랑 서술식을 좀 병행했으면 좋겠거든요. 그 개조식은 뭐냐면 주요 연구 경력 1200자면 대략 한 400자짜리 경험 이상적인 건 3개를 쓰는 거고 그러면 1번 무슨 연구 경력 제가 마우스로 써가지고 잘 안 보일 삐뚤빼뚤할 수 있는데 무슨 연구 그래서 뭐 아니면 뭐 소속 뭐 조직 그리고 연구 목표 그리고 뭐 교육 뭐 연구 뭐 과정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뭐 성과, 연구 결과. 우리가 좀 이렇게 마우스를 써가지고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요런 식으로 그 이게 하나의 400자짜리예요. 그러니까 뭐 기간은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오죠. 응답식으로. 조직 뭐 학부 연구생이면 뭐 교수님 그 연구실이었는지 나오죠. 아니면 인턴이었으면 어느 기업인지 연구 목표 뭘 하는 거였고 그리고 연구 과정은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서술형이 나오겠죠. 어떤 식으로 했고 그랬더니 결과는 또 이거는 뭐 또 단답식으로 뭐 어떤 뭐 무슨 팀장 무슨 뭐 결과 아니면 무슨 뭐 측정 성공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 단답식과 중간에 서술식이 병행된 이렇게 연구 결과 연구 그 경력 한 3가지 정도 나오면 가장 좋긴 해요. 기업이 가장 읽고 싶어 하는 제가 제 기준으로 읽고 싶어 하는 그 포맷이긴 해요. 이해되셨을까요? 물론 이제 뭐 1200자를 서술형으로 써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리고 맞는 건 없어요. 근데 연구 경력은 저런 식으로 한번 써주면 어떨까? 왜냐면 그 우리 경력기술서를 쓸 때 보통 저런 식으로 개조식, 서술식을 병행해서 카드용으로 쓴다라고 하거든요. 여기 경력기술서 쓰는 조금 포맷을 빌려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는 거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물론 서술식으로 그냥 써도 된다. 하지만 읽는 사람을 좀 배려하면 2번이 되게 중요할 거거든요. 저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런 걸 통해서 3번의 핵심 역량을 갖췄죠. 이런 연구 경험, 이런 노력을 통해서 핵심 역량을 갖췄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1번부터 4번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하나의 항목을 꼽아라. 개인적으로는 2번이라서 이런 식으로 한번 잘 보이게끔 쓰는 거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3번은 이거는 똑같아요. 이거는 우리 앞에 그 1번 한국 그 조선 해양 이쪽이랑 1번이 똑같잖아요. 직무에 요구되는 선택 직무에 요구되는 핵심 역량 뭐 역량인데 핵심 역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똑같아요.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면 갖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냐. 갖추기 위해 노력한 거니까 뭔가 좀 정성적으로 태도 꼼꼼함을 갖추기 위해 책임감을 갖추기 위해라기보다는 굳이 한다면은 두 번 더블 체크하는 꼼꼼함 아니면은 미리 계획을 수립하는 준비성 이 정도의 방법론 쪽에 들어가는 그런 정성적인 거 아니면 지식이나 기술적인 걸로 갖추기 위한 노력들을 합니다. 3번 쓰는 거는 1200자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직무 역량을 우리 그 조선 해양 쪽 500자보다 훨씬 더 글자 수를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한 역량을 3가지 정도로 핵심 역량 3가지 정도로 써서 쓰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포맷은 똑같아요. 템플릿은 앞서 말씀드린 거 참고하시면 되고 살아오면서 가장 도전적이었던 경험과 이를 통해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 자, 여러분들 1번, 2번, 3번, 4번 봤을 때 4번 이걸 보면 되게 열려있다는 느낌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개방적이다. 여러분들이 했던 경험들 중에서 가장 도전적이었던 거, 가장 뭐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은 거 그냥 어떤 경험이든 간에 저에게 굉장히 도전적이었는데 라고만 하면 4번에 쓸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근데 이것만 기억하세요. 가장 도전적이었던 경험.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살아오면서 도전적이었던 경험과 이를 통해 무엇을 성취할 수 있었는지 기술해 주세요. 랑 살아오면서 가장 도전적이었던 경험과 이를 통해 무슨 차이예요? 가장이 있고 없고잖아요. 가장은 one of them이에요. 하나만 쓸 수 있어요. 와, 그러면 4000바이트, 1200자를 하나의 경험으로 써야 돼요. 하나의 경험으로. 우와, 좀 빡세네요.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당연히, 어, 하나의 경험을 주구장창 1200자로 쓰는 건 솔직히 저도 쉽지만은 않아요. 저도 이제 뭐 저는 2017년부터 계속 이런 자기소개서 관련된 일도 많이 해왔어서 많이 쓰지만 1200자를 하나의 소재로 쓰는 건 솔직히 빡세요. 그러면 두 개를 쓰는 근데 가장 도전적인데 두 개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단 가장 도전적이었던 경험을 하나의 경험 한 600자 정도 쓴 다음에 무엇을 성취할 수 있었는지 성취한 걸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요. 가장 도전적이었던 경험 덩어리가 600자 나오고 각각 성취했던 거를 300자 300자로 풀어 쓰는 겁니다. 성취만 300자 300자 쓰면 너무 성취 그냥 TMI 많이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성취한 내용이 하나가 들어가면 거기에 이런 성취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가 붙는 거예요. 성취하고 있는 두 번째 내용 쓴 다음에 이게 인생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붙이는 거예요. 이런 식의 구조로 한번 써보시는 걸 1200자를 그래도 좀 너무 단조롭지 않으면서 너무 그냥 1200자 답답하게 하나의 경험을 쓰지 않으면서 그래도 물어본 내용을 좀 잘 쓸 수 있는 대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어떤 경험을 쓰든 간에 도전적이었던 경험을 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존에 해보지 않았던 저 같은 경우에는 20살 때 유럽 여행을 가봤는데 운 좋게 친구들이랑 한번 한 2주 정도 갔었는데 그런 해외를 나가는 게 처음이니까 인종차별 당한다고 그러는데 막뭐 음식도 입맛에 안 맞는다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도전을 하고 가보니까 성취했, 성취했던 건 뭐예요? 아 정말 세상은 넓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걸 배우면서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상대방의 주장한 것에 대해서 나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하고 넘어가려는 자세를 견지해오고 있다. 이 결과 지금 삶에서도 혹시나 이후에 그래서 이러한 성취 배움을 바탕으로 새로운 뭐 그 유학생들과 프로젝트를 할 때에는 항상 먼저 의견을 물어보고 나와 의견이 다른 상황에 대해서 왜 그러는지 질문을 한번 경청을 한번 해보는 자세를 길렀고 뭐 그 인턴이나 업무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는 매뉴얼이나 프로세스들을 익히면서 그대로 이제 수행을 하겠지만 왜 저런 매뉴얼, 저런 프로세스 업무 방식이 있을까를 한번 더 고민해보는 그런 다양성에 적용을 해오고 있고 또 이제 입사 후에 내가 그 수행하게 될 이런 업무들과 관련해서는 분명 이런 상황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는 내가 배웠던 이런 성취들을 적용해서 이런 식으로 해나갈 예정이다. 라는 게 들어가는 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또 배운 거 이런 거 쓰는 거. 항상 이제 새로운 곳에 뭔가 도전을 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발생하기 마련이고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항상 플랜 B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고 그래서 플랜 B를 수립함으로써 좀 더 우리가 그 도전하는 상황을 조금 더 목표한 바를 이루는 대로 이루는 방향으로 좀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또 하나의 배우는 성취를 거둘 수 있었다. 배울 수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또 이후에 대학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었고, 그 플랜 B를 수립하는 거, 돌발 상황을 대비한 입사 후에 어떤 식으로 또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포맷으로 한번 써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그러니까 1200자를 하나의 경험으로 쭉땅땅 길게 쓸 수 있다면 쓰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한번 좀 구조적으로 끊어서 써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 쪽 쓰시는 분들은 글자 수가 많아서 좀 당황스러울 수는 있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렇게 1번 같은 경우는 직무 역량을 3개로 쪼개서 쓴다든지, 2번은 이런 카드형으로 한번 3개로 쓴다든지, 그리고 이거 이제 기준이죠. 기준을 2가지 정도로 쓸 수도 있고 쓴다든지, 아니면 이제 역량을 3가지로 쓴다든지, 도전적이었던 경험을 쓰고 그 경험 1200자가 아니라 성취한 거를 바탕으로 300자 300자를 나눠서 쓸 것인지, 이런 식으로 좀 쪼개서 쓰면 조금 수월할 겁니다. 이해되셨죠? 연구개발까지 봤고요. 자, 이제 뭐 마지막, 목차의 마지막 항목인데, 사실은 요거는 짧아요. 요건 어차피 제가 요 파일을 들을 거기 때문에, 파일 보면서, 뭐, 이런 예시 가이드들 보면서 따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내용을 보면, 일단, 기업 분석이랑 직무 분석인데,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남들과 다른, 남들이 찾지 못한 나만의 뭔가 기업의 특이점, 특이 이슈를 발견하겠다? 그러면 가장 좋은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 발로 뛰고 해도 아마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들은 이미 자기소개서를 보는 이 인사팀이든 실무 담당자든 면접을 보는 뭐 팀장님이든 임원들은 다 알고 있을 공산이 커요. 그래서 남들이 모르는 무엇인가를 발견하겠어 보다는 최대한 많은, 그러니까 남들이 아는 자료, 내가 몰라서 되겠어? 나도 무조건 알아야겠어. 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서 데이터를 많으면 알수록 그걸 기반으로 좀 생각을 확산시켜서 더 다양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 많이 알았으면 그걸 왜 하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할 수 있을지를 좀 잘 조합해서 인사이트를 발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좀 초점을 맞출 건, 여러분들이 이런 기업 자료를 어디서 얻냐라고 하는 건데, 이제 더 이상 뭐 유료로 막 비용 내면서 남들이 정리해 놓은 거 다운받을 수도 있는데, 돈이 아깝잖아요. 돈도 한 12,000원 이렇게 할걸요? 그런 기업 분석 자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있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하냐? 요 4가지 정도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료 수집, 그리고 정보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업 홈페이지 보는 건 당연한데 그중에서도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도 또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거랑, 산업신문 이거 좀 여러분들 보면 인사이트가 있을 거고요. 경영경제연구소도 좀 쏠쏠한 자료들이 있고, 공시보고서 이건 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래서 아까 4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내가 자료를 이런 식으로 좀 더 다양하게 수집할 수 있구나를 보면 되고, 홈페이지는 당연히 주요 사업 현황이나 대표님 인사말 요거 보시면 되는데, 이제 뭐 어떤 사업 하는지는 당연히 보시면 되고, 이거 인사말 한번 보시면 되고, 인사말에 앞으로 우리 회사가 어떻게 나가려고 한다라는 거 보셔도 되고, 한 가지 더 여기서 안 썼지만 말씀드릴게요. 기업의 신년사를 좀 찾아보세요. 신년사나 대표이사님이 대표이사님들은 이제 항상 이제 외부 일정이 많아요. 외부 일정이 뭐냐면 어디 포럼이나 어디 참석해서 연사로 발표를 많이 하세요. 그런 것들 검색하거나 아니면 이 내에 홍보 자료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대표이사님께서 어디에 가셔서 무슨 말씀을 이렇게 막 발표하시는지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데, 아니면 뉴스 기사로 있는데, 그런 내용을 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표이사님께서 당연히 어떤 회사의 비전과 앞으로의 뭐 발전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우리 회사는 이런 사업을 좀 미래 먹거리로 한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하시면, 물론 당연히 밑에서 대본이나 이런 게 다 짜여진 내용이겠지만, 그 내용을 하면 당연히 그 회사의 가장 소위 말해 우두머리가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밑에서 또 되겠어요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때부터 이제 쭉 대표이사가 밝힌 비전에 맞춰서 쭉쭉쭉 각 사업부별로 어떻게
비전 달성을 위한 목표를 수립할 것이가 나오고 세부 그 실행 조직별로 쭉 그 관련해서 목표 달성 계획들이 수립되거든요. 연간 계획들이. 그래서 이 대표이사님이 어디를 가서 그 무슨 말을 했는지 단순히 그냥 홈페이지 들어가서 인사말 보고 안녕하십니까 뭐 현대중공업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신 여러분 당연히 반갑다고 하겠죠. 왜 왔냐고 말하지 않겠죠. 당연히 할 수 있는 말들이 쓰여져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인사말 보는 거 플러스 대표이사님이 예를 들면 누구예요? 한영석 부회장님 현대중공업 이상 제가 이거 써 지워버렸네요. 이분들 이분들 이상훈 사장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이버에 쳐요. 한영석 부회장이라고 치면 그분의 최근에 어떤 그 참여했었던 뭐 수출입 박람회든 아니면 조선 뭐 경기 무슨 부흥을 위한 컨퍼런스 뭐 있어요 무조건. 이번에 이 두 번째 발제 세션에 그 연사였던 이 한영석 부회장 현대중공업 부회장님은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있어요. 그 수출입 박람 홈페이지에 있든 뉴스 기사로 있든 아니면 여기에 홍보팀이 그걸 정리해서 놓든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회사가 무슨 일을 할 것 같구나라는 정보를 수집해서 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럼 우리 회사가 그에 맞춘 우리 지원 부서 조직은 어떻게 나아가겠네라는 분석을 할 수 있는 이해되시죠? 앞서 말씀드린 신년사는 아직 이제 하반기라서 조금 그 지나긴 했는데 보통 매년 1월 2일에 이런 대기업의 총수들이 앞으로 우리 회사는 어떻게 올해 한 해를 어떤 식으로 경영할 겁니다를 밝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그 지금 이뭐 9월 달이잖아요. 9개월 동안 이루어진 것도 있고 좀 아직 미진한 것도 있을 거예요. 미진한 것을 따로 발췌를 해서 그 부분을 앞으로 연말까지 달성하고자 많이 노력을 할 거거든요. 이 기업이. 10년 사이에 우리가 대표가 내뱉었는데 못하면은 소위 말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조할 거고 기업 남은 기간 동안 그걸 달성하기 위해 우리 사업부 조직들이 그 신경을 쓰고 있을 거니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집중해서 조사를 하면 남들에 비해서 특히나 더 기업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그 톤을 같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냥 보고 넘기는 건 아니에요. 어떤 식의 무엇을 봐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려요. 지속가능 경영선 보고서는 그냥 답이에요. 답, 사실은. 이게 뭐예요? 우리 회사가 그냥 오늘 이번 해 경영하고 망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경영을 하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보고서를 매년 발간을 해요. 요거는 지금 그 이게 한국조선해양일 겁니다. 한국조선해양. 당연히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홈페이지 이것도 홈페이지고 현중 홈페이지고 또 한조의 홈페이지에 있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탭에 들어가면은 2023년에 발간한 자료 그냥 일부 제가 캡처 뽑아서 한 거예요. 이건 그냥 무조건 읽어야 돼요. 읽으면 일단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겠구나가 느낌이 오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정보 수집이 되어야 거기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부분들이 좀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보셔야 돼요. 요거는 또 한번 보시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공업, 해양 쪽, 뭐 플랜트든 뭐든 지원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해사신문을 봐야 됩니다. 해사, 바다에서 있는 일, 바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제 뉴스화해서 만든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 뭐, 이게 제가 이거 자료를 만들 때가 토요일이었는데, 9월 16일 토요일이었어요. 며칠 안 됐죠? 이틀? 가장 메인 기사가 바이오 선박유가 첫 시범 운항했다. 그럼 온실가스 감축 어쩌고저쩌고 되겠죠. 당연히 이제 우리가 지원하려는 업계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봐야겠죠. 먼저 봐야, 신문에서 봐야 돼요. 네이버 뉴스로 볼 수 있죠. 경제면 볼 수 있죠. 근데 가장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거? 그냥 그 산업을 다루는 신문을 보면 돼요. 뭐 예를 들어 만약에 뭐 그 오일뱅크를 쓴다. 그럼 뭘 봐야 돼요? 에너지 신문을 봐야 돼요. 그런 것처럼 지원하는 분야와 관련된 신문에는 다른 거 막 굳이 막 스크롤 내려가면서 이거 필요 없고, 이거 없고. 그냥 그 업종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분석해야 돼? 앞서서 우리 대표이사님, 부회장님, 사장님이 어디 가서 우리 이런 식으로 사업 한번 미래 먹거리 잡을 겁니다. 10년 사이에 우리 앞으로 1년 이렇게 농사를 지을 겁니다. 라고 했고, 회사신문 같은 산업신문을 보면서 앞으로 이 업계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화두가 되겠네. 그러면 그 회장님이 강조하신 거를 이 업계 트렌드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펼쳐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기업 분석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누가 더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내냐가 아니라
이 있는 자료를 잘 조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조합해서 인사이트를 발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물론 제가 지금 말씀으로, 이론으로 설명드리니까, 아, 말로 떠드는 거 쉽죠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노력을 하면 자연스럽게 남들과는 좀 차별화된 특대 정말 전략. 그리고 그게 뭐예요?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 건 뭐라고 했어요? 그 밑에 산하 기능 조직들이 다 그에 맞춰서 계획들을 수립하고 움직여야 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지금 조직이 관심을 갖고 조직 내에서 화두가 되는 그런 이슈들이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업계 트렌드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 더 좋을 것 같대. 지금 지원자가 그런 얘기를 해. 우와!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기업 분석이 돼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회사신문 만약에 중공업이나 뭐 미포조선이나 이런 쪽 지원하시는 분들은 보셔야겠죠. 근데 이거를 자기소개서에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칸은 표면적으로는 없지만 어떤 식으로 쓸 거예요? 어디에? 취미 부분에 이걸 쓸 수 있다라고 북한에 싹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만의 좀 차별화된 방식으로 말씀드렸어요. 자, 경영경제연구소는 이거는 이제 뭐좀 복불복이긴 한데 이건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어, 좀 기업이 큰 규모의 규모가 큰 기업들의 대기업, 현대도 마찬가지고 삼성, LG 이런 기업들은 경영경제연구소를 두고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해야 되냐를 펼치는 데 있어서 그냥 뭐 겐토로 내려가 사다리 타기 해서 야 이번에 우리가 친환경으로 갈까? 이번에 우리가 뭐 중동 쪽으로 뭐 플랜트를 개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거시적인 환경 트렌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그룹 내에 이런 경제경영 연구소를 두고 부설 연구소를 두고 경제 연구, 경영 연구를 시킵니다. 우리가 그 산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근데 현대도 있어요. 현대 경영 연구소인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 여기 밑에 제가 이거 캡처해 온 건데 저 이렇게 했네. 캡처해 온 건데 이거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검색하시는 방법은 현대 띄우고 경제연구소 혹은 뭐 경영연구소로 치면 돼요. 현대는 현대경제연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현대그룹이 바라보는 이 경제적인 환경, 이제 우리가 그에 맞춰서 어떻게 사업을 해나가야 된다. 근데 이게 뭐 직접적으로 그 조선을 다룰 때도 있고 그냥 거시경제를 다룰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걸 먼저 막 딥하게 파는 거는 우선순위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닌 것 같고 앞에 있는 그 홈페이지부터 해서 지독 같은 경우에서 보고 회사 신문 보고 그 대표이사님의 활동들을 본 다음에 어느 정도 좀 틀이 갖춰진 상태에서 조금 더 이걸 확장시키고 싶다. 거시적인 관점을 보고 싶다 하면 그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보통 발간하는 경영경제연구소 내용 보면 괜찮아요. 이건 뭐 이 금융기관 IBK에서 발간한 IBK 경제연구소에서 한 건데 뭐 산업환경이 2023년도에 어떻게 된다 하반기에 어떻게 된다 내용들인데 뭐 조선이나 그런 거딱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뭐 재고나 이런 거 있고 생산지수 이렇게 뭐 여기 있긴 하죠. 조선이 어떤 식으로 22년도에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23년도 어떻게 돼야 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인데 뭐 한번 그러니까 시간 되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거 되게 재밌게 봐요, 항상. 우리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뭐 부동산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앞선 세 가지를 본 다음에 좀 이제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좀 빈틈을 메우기 위해서 좀 거시적인 경영경제 연구 자료도 보면 여러분들의 좀 기업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여러분들과는 차별화된 이 사업 전략을 제시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준비해야지 나중에 혹시나, 현대는 그렇진 않은데 혹시나 다른 기업에 피면서 갔을 때 정말 배경 지식으로 승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 분석은 바로 요 이제 마지막이 요건데 요거는 이제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 전자공시 시스템 들어가서 보시는 거. 상장 회사라면은 우리 주식 투자해 주세요라고 하기 위해서 뭐 보고 투자해야 되는데 우리 이런 회사입니다라는 공개하는 자료가 이 공시 보고서잖아요. 그래서 그 공개된 시장에 보고하는 글. 그래서 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이게 보통 올라와 있는데 이게 한국조선해양이라고 한국조선해양도 상장 회사니까 여기 다 공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사업의 내용 보시면 사업의 개요부터 해서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시장의 지금 현황, 전망, 앞으로 미래 먹거리 이런 것들을 그 회사가 IR 부서 뭐 회계팀 내에 있을 수 있는 경영기획이나 이런 전략기획 쪽에 있는 IR 부서에서 발간을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저도 회사의 입장에서 잘 정리된 내용들을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보면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기업이 비상장사다. 그러면은 요거 한번 참고하세요.
근데 아마 우리는 대기업 지원하기 때문에 다 상장사라서 바로 기업 검색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직무 분석 방법은 이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직무와 관련해서 업무와 직무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되는 건데, 업무와 직무 비슷한데, 업무는 뭐냐면, 제가 말로 설명드리면, 그냥 우리가 의뢰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들, 루틴한 업무가, 일들이 업무라고 하면 직무는 그러한 업무를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이 들어가면 그 업무와 직무 보시면 돼요. 그냥 제가 이런 식으로 그냥 남들 앞에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 PPT를 띄우고 이런 식으로 줌으로 하는 게 이제 업무라고 하면 직무는 어떤 내용을 더 담아야지 이 내용을 보는 여러분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를 고민하는 건 이제 직무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근데 뭐, 네. 그래서 직무 역량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이 업무, 일반적인 일을 더 잘하기 위한 역량. 네, 직무 역량이고, 어, 이 내용 자체 암기가 직무 분석 관련해서 직무 기술서가 많이 시중에 홈페이지도 있고 다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냥 그 자체를 암기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는 거 당연히 아실 거고 이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직무와 관련해서는 내가 해야 되는 이 일들 일반적인 일과 더 잘하기 위한 노력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확인 실천한다 당연한 내용이니까 이제 보여드리면 이것도 이제 직무 분석도 네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지원하는 직무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거고 나는 그럼 어떤 부분들을 강조해야 되는지를 뭐 알고 싶을 때 이런 네 가지 방법을 선택했으면 좋겠고요. 대표적으로 기업 홈페이지와 경력직 공고 그리고 유튜브나 브런치 블라인드 현직자 인터뷰인데 하나씩 빠르게 말씀드리면 기업 홈페이지는 당연히 홈페이지 내에 직무 기술서가 있어요. 이건 뭐 당연히 현대중공업의 이런 홈페이지 내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들, 뭐 여기서 이제 뭐 기술 개발 누르면 이렇게 뜨는 것들, 이거 읽어보시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거 쉽게 가장 1차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 너무 쉽고, 네, 기본기라고 그래서 써놨습니다. 기본기를 써놓는다고 치고. 자, 그리고 이거. 경력직 공고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경력직 공고. 그러니까 우리 신입으로 지원한 지금 공고에만 너무 얽매여 있지 말고 경력직 공고를 보면 이 직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이 분석이 되어 있어요. 무슨 일을 할 건지. 기존 공고. 자, 현대중공업의 경력사원 채용 모집 공고. 이거 제가 딱 1년 전 공고를 가져왔습니다. 일부. 1년 전에 이러한 채용이 있었어요. 이러한 채용. 자, 뭐냐면 한 조의 채용이 있고 녹음 안 됐다. 이게 그 조선해양의 공고고 보시면 뭐 설계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희망한 업무가 이거면 이런 자격이 있어야지 된다고 하고 요거를 이제 봐야겠죠. 주로 수행하게 될 업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사를 하게 되면 하게 될 업무들인 거예요. 곧 있으면. 아, 내가 하게 되면 당연히 입사 초기에는 뭐 당연히 배우고 그러겠지만 입사하고 어느 정도 되면 저런 업무들을 수행하게 되는 거나 나에게 기대하는 업무가 저런 거구나 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좀 하는 거죠. 그 의장, 배관, 기장, 전장 이런 것들. 이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서서 우리가 그 조선해양이나 현대중공업에 있는 그 직무기술서보다는 조금 더 직무에 가까이 간 내용들이에요. 내용들이 조금 더 구체적이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경력직 채용 공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딱 지원하는 기업의 이전 경력직 공고를 통해서 내용을 봐도 되고 아니면 이거 추가적으로 관련 업종 내에서 그 협력업체 파트너사, 뭐 벤더사 불리는 이름은 다르지만 그 우리가 지원하는 기업들은 이제 1차 원청이라고 불리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협력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협력업체들에서도 당연히 채용을 진행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기업들은 공채를 진행하기보다는 이런 잡코리아나 인크루트 같은 구인구직 플랫폼에서 채용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곳들에서 필터, 그러니까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우리가 산업체 내에서 검색한 다음에 그런 기업들의 경력직 채용을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런 곳들에서 충분한 이런 잡 디스크립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한번 경력직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또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데 브런치나 블라인드 같은 데 보면 보통 현직자들이 자기들 글을 많이 남겨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직무에서 수행할 때 어려운 점, 뭐, 또 앞으로 더 키워야 될 역량들을 쓰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한번 쓰시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증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서 검색하신 거 보면 현대중공업 설계라고 제가 검색했더니 뭐 무슨 일을 하는 부서야? 현직자들이 댓글을 달아요. 그 내용 보면 또 진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글이라서 살짝 가공이 될 수 있는데 블라인드는 진짜 글이 진짜 내가 무슨 일 하는지 가감 없이 나와요. 한교대 어쩌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번 보기 위해선 이거 균형감 있게 두 개 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는 당연히 검색하면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현직자 인터뷰는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런 지인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기존 자료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고 직접 방문하는 방법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올해 10월 달에 있을 그 코마린 전시회인데 부산에서 있는 전시회인데 여기에 당연히 이제 부산 쪽 업체들이 지금 신기술 동향 트렌드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자료들이 많을 거예요. 이거 모집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이런 거 한번 미리미리 가두면서 거기 나와 있는 기업 그 업체 사람들은 당연히 그 기업의 현직자겠죠. 좀 만들어서 현직자 인터뷰를 가장 그냥 당연히 당연스럽게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인이나 선배님들 중에 취업하신 분들 있으면 어떤 일 하는지 이런 것도 여쭤보는 것도 좋지만 가보는 것도 좋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현직자 인터뷰할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 무슨 역량 쌓아야 돼요? 서류 어떻게 써야 돼요가 아니라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지원하는 이 분야, 이 직무는 이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 역량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맞나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취업해요?는 너무 범위가 넓어요. 그들은 현업하기에도 바쁜데 언제 하나하나 그 쪽에서 다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맞춰서 필요한 역량 그리고 이런 식으로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를 시나리오를 써서 이거 맞나요? 라고 보여드리는 게 가장 현직자들의 인터뷰에서 많이 뽑아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좀 시간이 많이 좀 지났는데, 10시 2분인데, 요렇게 한번, 네, 정리를 해보고요. 빠르게 Q&A 몇 개 받으면, 소제목은 요즘 거의 필수인가요? 300자,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한눈에 글을 쓱 볼 수 있는 게 아니면, 어느 정도 이 글이 뭘 담을 거다라는 소제목을 보여주는 내비게이션 역할로서 좋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300자 이상의 글이면 한눈에 알아보기가 조금 빡세거든요. 제가 많은 글들을 보면서 한 200자면 한눈에 보여요. 뭘 쓰는지 쓱 보면 보이는데 그래서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300자 이상이면 소제목을 써주는 게 좋겠다. 근데 글자 수 여유에 맞춰서 조금 길게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 내용이 담는 그러니까 이번에 현대그룹의 자기소개서는 다 쓰는 게 좋겠죠. 그리고 뭐 황야의 활동할 때 글자 수가 1500자 정도 쓸 수 있는 기업도 있고 짧게 쓸 기업도 있는데 길게 쓸 수 있는 많이 쓰는 게 좋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업 입장에서 이 정도만 써도 될 것 같다라고 했으니까 1500바이트를 내는 거고, 좀 더 많이 써서 우리는 좀 더 많은 내용, 최대한 많은 내용을 보여줬으면 좋겠어 하니까 4000바이트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가급적 글자 수를 맞춰주는 게 좋아요. 같은 내용이지만 연구개발 쪽이랑 일반, 그냥 조선해양 쪽 일반 직무랑 다르죠. 4000바이트, 1500바이트 다르잖아요. 1500바이트는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정도만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4000바이트는 알지만 더 빡셀 거야. 하지만 좀 그래도 생각해서 많이 써봐. 그러니까 웬만하면 많이 써주는 게 좋아요. 당연히 핵심을 쓰는데 좀 여러 가지 생각이나 살을 많이 붙여서 쓰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항목에 채연님께서 물어본 항목이 있다면 그 면접에서 물어볼 확률이 있는가? 면접에서 당연히 물어봅니다. 면접에서 당연히 기출 질문 중에 대표적인 예상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 회사에 대해서 최근에 뭐 들어본 뉴스나 이슈,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회사의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냐, 회사에 대해서 당연히 물어봐요. 당연히 물어볼 거니까 자기소개서 1번의 취미에 당연히 물어볼 거 그냥 미리 써두는 거예요. 당연히 물어보는 거예요. 회사 지원 동기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항목에 자기소개 항목이 없다고 해서 회사에 대한 거 준비 안 해야지는 너무 좀 리스크가 큰 방식이라서 꼭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험 없을 때 액션은 어느 정도 디테일까지 의문이 없도록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의 액션 한 줄, 두 줄 상관없습니다. 그 끔찍하게 쓰고 예상 꼬리 질문을 남겨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글자 수에 맞춰서 쓰면 돼요. 4000바이트를 쓸 때는 좀 디테일하게 써야죠. 근데 1500바이트밖에 못 쓰는데 디테일하게 쓴다? 써야 될 걸 못 쓰는 상황이 발생해서 그냥 큼지막하게 쓰고 그냥 가장 중요한 건 경험의 디테일함보다도 여러분들의 선택의 순간에 나오는 판단 근거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앞에 템플릿으로 보여드린 그 각각 뼈대에 일단 살만 붙이는 정도로 한번 써보세요. 일단 그게 1차적인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그 뼈대에 살 붙이기. 그리고 나서 글자 수가 남는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진영님 같은 경우에
좀 더 이 부분은 내가 강조하고 싶어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살을 붙이세요. 글자수에 맞춰서. 그래서 제가 템플릿을 넣은 거니까. 제가 보내드린 파일 보면서 거기에 먼저 살을 붙이고. 네.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일단은 좀 시간이 너무 늦어서 제가 보내드린 파일까지 다 받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만족도 조사까지 모두 다 하셨으면 이렇게 정말 오늘 또 3시간 넘게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렇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는 네,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번에 첨삭 때 다시 한번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